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딥니까? 지금 동탄입니다. 저 아침 선거운동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좀 짚어보죠. 조국혁신당.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모 언론 표현으로 보면 사실상 연대. 민주당 관계자 얘기를 따르면 협력은 하지만 연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의 이 만남과 악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무리수 공천으로 다소간의 정치적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 반대급부로 조국 혁신당이 의회에 선전을 하게 되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뭐 어떤 검찰의 수사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에 앞서 조국 장관의 어떤 서사가 있는 것이고 그에 같이 동질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두 분의 어쨌든 지향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연대가 성공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향점이 왜 어떻게 다른 건데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심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이 재판이 열리지 않고도 언제든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이 목적인 것이고요. 이건 선출직 당선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지지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지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당대표의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연대하는 순간 뭐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한 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일들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지역구 득표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뭐 이 중도 확장에 문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김성환 의원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봤더니 조국의 강은 이미 건넜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번 그 조국혁신당의 예상치 못한 어떤 초기 선전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이 목적이라 그랬는데 그럼 최종적인 연대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의 어쨌든 그런 사법적인 지금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결국 민주당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득표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면 민주당의 답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오해를 살 만한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만약 이야기한다면은 뭐 중도나 아니면은 반대 진영에 봤을 때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사법체계 부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2심까지는 어쨌든 유죄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조국혁신당 쪽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라. 뭐 지민 비조 뭐 이렇게 신장식 대변인이 표현을 하던데 이 전략이 개혁신당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도 결국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야권 유권자들 중에서 연성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뭔가 이제 찍을 수 있는 대안이 생겼다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장기간 그 당을 이끌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배출한 어떤 당선자나 이런 분들이 결국엔 민주당과 합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연성민주당 지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그분들에게는 대안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어떤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는 약간 약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비례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당이 난립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원래 새로운 미래와의 그런 합당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제3지대의 판 자체가 넓어지는 걸 기대했었는데 뜻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새로운 미래 측의 이탈로 인해 가지고 이런 단일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지지율을 원래 이 대표가 계획했던 대로 끌어올릴 만한 비책, 비단 주머니 3개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얘기하지만 아까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뭐 나머지 제3지대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대체제 또는 민주당의 보완제가 되겠다고 나와 있는 당들이거든요. 저는 개혁신당은 그와는 선명하게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선거가 공천이 끝나고 실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예. 많은 국민들이 개혁신당의 그런 아주 선명한 위치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미래나 조국혁신당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당 이거를 지금 일단 단기 목표로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정권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은 보수 진보 중도를 가리지 않고 지금 개혁신당에 지지를 보낼 요인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주 타겟층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간다고 하면 예. 현 정부와 예. 개혁신당의 타겟층은 어디예요? 대선 때 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거의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예. 50대 50 비슷하게.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국정운영 긍정평가나 이런 걸 보면은 예. 사실 그때에 비해 가지고 10% 이상 떨어진 상태로 나오는 조사들이 많거든요. 예.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워낙 윤석열 정부에 실망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연성 민주당 지지층 정도로 분류되는 분도 있고 예.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다가 무당층으로 이제 흘러나온 분도 있거든요. 예. 뭐 이분들은 두루 개혁신당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전에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찍었으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탈한 그 숫자, 과거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그거를 흡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예. 해도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선을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위치 내에서 예. 사실 저희가 가진 포지션이라는 것이 배척받고 예. 결국에는 굉장히 이념적이고 과거의 보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 개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차려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포지션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이라는 것이 결국 연성 민주당 지지층의 대안이 되려고 노력하지만은 예. 그 한계성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은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의 사법적 리스크가 뭐 2심까지 판결이 난 상황 속에서 예. 실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은 이재명 대표가 웃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좀 다소 막무가내의 정치를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예. 그 현재 세력으로서 개혁신당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저 공천 잡음이 별로 흘러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좀 생겨요. 저 강남의 유경준 의원하고 대구의 홍석준 의원. 이 컷오프 된 건데 개혁신당 쪽에서 영입을 추진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뭐 그거야 의원님들이 개변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은 예. 지금 시점에서 뭐 그 그러니까 영남이나 아니면 강남 지역에서 의원들이 컷오프 되는 이유는 사실 그 지역이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 누구를 투입해도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상당한 반발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바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 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합류란 게 개혁신당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탈락한 의원들이 먼저 전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 개혁신당 구성원들 중에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정 시점에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분개한 상태일 거거든요. 특히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정량적 평가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유경준 의원이 강남 경지역에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 또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는지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하고 또 문제를 지적하는 절차가 우선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개혁신당은 관심은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 선거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그 경기 화성을 결국엔 동탄 2신도시 지역인데요. 맞아요. 동탄 2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계열 정당에게 절대 험지입니다. 그렇죠. 지난 선거에서 이 지역구에서 지금 저희 개혁신당의 이원욱 의원님이 민주당 소속으로
65% 가까운 득표를 얻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이고 예. 제가 치렀던 노원병 선거보다 더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결국에는 개혁신당의 어쨌든 대표로서 이 예. 지역의 반도체 벨트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 좀 할 일은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고요. 예. 지역에 와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을 선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동탄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라든지 이런 산적화 문제들을 지금까지 예. 중앙 정치권의 이슈로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교통과 교육에 있어가지고는 뭐 GTX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된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은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는 서울과의 교통망은 정비되지만은 예를 들어 용인 남사지구나 아니면 원삼 이런 곳들과의 연결 그리고 오산과의 연결, 수원과의 연결 이런 도로 사업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좀 중앙 이슈화가 돼가지고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예. 교육 알겠습니다.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이 결국 지금은 임태 교육감이지만은 진보 교육감들이 계실 동안에는 예. 사실 교육면에 있어 수월성 교육은 거의 도예시대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인구 250만 명인데 과학고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인구가 1360만 명인데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많이 주시고 정책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풀어내고 또 이걸 이슈화시키는 것에 제가 할 일이 있다면은 예.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화성을 고를 때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K반도체 경기 남부의 K반도체 벨트 얘기 하나 했고 예. 우리 전국에서 가장 유권자의 평균 나이가 낮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화성을 고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했습니다. 예.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 근데 한정민 연구원도 젊어요. 이준석 대표보다 한 살 많습니다. 예. 삼성전자 연구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왠지 이준석 대표 맞춤형 공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 매체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뭐 그분의 이력을 저도 이제 그 서류상으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그분에 대해서 하긴 좀 어렵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정치라는 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역의 이슈를 발굴해가지고 결국은 중앙에서 다루게 하고 실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훈련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는 사실 이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바로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고 예. 뭐 지금 지역에 온 뒤로부터 저에게 인스타그램 DM이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걸로 정책 제안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심도와 기대치가 있는 정치인이 바로 이준석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하고 그 장점을 살려나가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예. 하다못해 이제 뭐 M버스 증차 문제, 뭐 트램 노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하다못해 고속도로도 지금 기흥 인터체인지로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야 되는데 남동탄 IC 신설 문제 이런 것들 저희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도시가 급속 팽창하다 보니까 주거는 많이 확충되었지만은 하다못해 대형 대학병원 유치 이런 것들도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사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많거든요. 예. 저는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개혁신당 지지율 언급 관련해서 이거는 YTN이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3일과 4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4%,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였다는 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1분 남았는데 김종인 공관위원장 영입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희가 개혁신당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엔 그런 어떤 창의력이나 아니면은 또 새로움에 더해가지고 원숙함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보강되는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네.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료가 별로 없어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결국 1, 2당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바른미래당 경험도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은 3당의 위치에서 이 당을 이끌거나 아니면 주요 역할을 하신 적은 없죠.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메시지 조율이나 아니면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